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오는 8월 19일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음마아파트처럼 오랫동안 재건축이 멈춰있던 단지들이 하나 둘 사업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애경브리핑은 아파트 재건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왕초보 재건축 참고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업성 좋은 재건축 아파트 5가지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세우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특히 재건축의 성패는 사업, 즉 사업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재건축은 아파트가 낡고 불편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동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안전진단 2등급 이하일 경우에만 비로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요건만 갖추면 재건축이 될까요? No! 재건축은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부터 진행됩니다. 그럼 사업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경기도 과천 주공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과천 주공아파트는 1970년대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정부 기능을 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기도 과천시 현 원도심 주변을 행정타운으로 개발해 과천정부청사 설립 계획을 세우고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배후에 함께 건설한 주거지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과천 주공아파트는 총 12개 단지 13,522세대가 입주합니다. 재건축 사업성의 첫 번째 체크사항은 입지와 수요입니다. 과천 주공아파트는 지리적으로 서울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 안양시와 의왕시가 인접해 있고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레츠런파크 등 정부와 서울시의 주요 시설과 과천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 등이 개발되어 있고 관악산과 양재천이 어우러진 수도권 대표 전원도시입니다. 과천은 서울과 경기를 잇는 관문도시로 재건축을 통해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경기권 수요자는 서울 생활권이라는 이점이, 서울권 수요자는 서울 인근의 전원도시라는 이점이 부각되며 재건축을 통한 일반 분양에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 사업은 건설사가 높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을 해도 대기 수요가 많아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성 높은 단지부터 빠르게 진행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두 번째 체크사항은 용적률입니다. 과천 주공아파트 중 5층 이하 저층 단지였던 1, 2, 3, 6, 7, 11, 12단지는 재건축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15층 중층 단지인 4, 5, 8단지는 저층 단지에 비해 느리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용적률 때문입니다. 용적률은 사실상 재건축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요소인데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 공사비 등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재건축 사업은 기존 가구수보다 새 집을 더 짓고 이를 일반 분양으로 판매해 공사비 등을 충당하는 구조로 사업성이 좋다면 새 집을 더 지어 일반 분양한 비용으로 집과 토지를 소유했던 조합원은 추가 비용 없이 새 집을 받고 건설사는 이윤을 얻지만 사업성이 낮다면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으로 벌어들인 비용 외에도 부족한 공사비와 건설사 이윤 등을 분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닿을 만큼 층수도 높이고 단지 내 보행로만 남겨두고 아파트를 꽉꽉 채워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 네, 안 됩니다. 재건축은 어디까지나 용도 지역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용적률 100% 초중반의 5층 이하 저층 단지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인 250% 내외를 부여받아 사업성이 좋지만 중층 아파트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200% 전후여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장 주변의 5층 이하 저층 단지에 비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성공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서초구 반포주공, 강남 개포주공,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 등은 대부분 5층 이하 저층 단지부터 재건축을 진행했고 중층 이상의 경우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준비 중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의 세 번째 체크사항은 바로 상가입니다. 과천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대부분은 상가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와 관련한 이슈가 없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상가가 별도의 필지로 분리되어 있다면 아파트만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같이 아파트와 상가가 한 필지로 묶여 있거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처럼 아파트와 상가를 묶어 재건축할 경우 통상 아파트 조합과 상가 조합은 재건축 기간 상가의 영업 손실과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평수가 작은 상가의 지분율 설정 등을 협상으로 정하고 상가 소유주들에게는 상가와 아파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하나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1인 소유인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할 수 있는 다세대로 전환, 1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각각 분리하거나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여러 명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으로 건축하는 등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실상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상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의 평가 금액이 단지 내 최소 평형 분양가보다 높으면 상가 대신 아파트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악용해 재건축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된 사례를 상당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6월 23일 국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으로는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집합 건물이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현금 청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요. 애매한 시기였던 권리 산정일 기준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전 조합이 설립되어 이미 상가와 별도의 지분 협의가 체결됐거나 협의 중인 재건축 단지의 매수를 계획하신 분들은 상가와의 협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사업성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체크사항은 의지와 시기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과천 주공아파트 10단지는 3층과 5층으로 구성된 단지로 아파트 18개 동과 연립주택 8개 동, 총 26개 동 63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적률이 86%로 낮아 사업성이 우수한 알짜 단지로 꼽힙니다. 교통도 서울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인근이면서 관악산이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고 차량을 이용해 바로 강남, 용산, 판교 등 주요 권역으로 이동이 편리해 전국의 준공 25년 이상 재건축 단지 중 사업성 측면에서 상위 30위권에 들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주거 요건으로 인해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 매물도 잘 안 나오고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도 낮아 지금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축을 매수할 경우는 반드시 단지 실소유주들의 의지와 연령대, 소득 수준 등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는 넘치는데 시기가 부동산 상승기로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는 상황이거나 인근에 막 재건축 착공을 준비하거나 조성공사를 시작한 대규모 단지가 있으면 대규모 망실로 인한 전세가 상승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 인가에 상당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매수 지역 내 재건축 단지들의 현황을 잘 파악한 뒤 매수 시기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